자, 박스권을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실제로 좀 이따 지금 업비트에서 뭐 비트코인이나 테더나 리플을 예를 들어서 박스권을 긋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박스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지지와 저항을 통한 박스권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와 저항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그럼 지지와 저항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일단 전 저점과 전 고점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전저점이 생기고 전고점이 생기거든요. 전저점, 전고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어디로 올라가지는 일종의 박스권을 그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지와 저항이 항상 변곡점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거의 추세대로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야 되는 게 박스권인데요. 전저점과 전고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과거 가격이 변동하거나 하락한 주요 지점, 즉 변곡점이죠. 변곡점을 활용하여 지지와 저항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좀 이따 실제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세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상승과 하락의 추세선을 그어서 지지와 저항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면 이거를 뚫고 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가격이 오르려고 해도 이 추세선 자체가 하나의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저항을 막고 내려올 수도 있고 이거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추세가 많이 오르겠죠. 왜냐하면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요. 새로운 추세를 가지고 올라가다가도 여기서 못 올라가고 떨어진다. 그러면 이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지와 저항을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이동평균선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분봉이나 시봉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분봉과 시봉을 통해서 굉장히 그 짧은 매매, 스캘핑이라든지 데일리 트레이딩, 단타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스윙에 가깝습니다. 스윙이 5일에서 한 석 달 정도 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윙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타도 많이 해보고 뭐 5분봉에서도 쳐보고 데일리 종가 매매도 해보고 뭐 상한선 따라가기도 해보고 별의별 거 다 해봤는데 직장인으로서 할 게 아니더라고요. 딱 돈 잃기 쉬운 매매가 스캘핑 또는 단타 데일리 트레이딩인 것 같습니다. 종가 매매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왜냐하면 데일리 트레이딩은 그날 그날의 굉장히 짧은 호흡의 추세만 있거든요. 긴 호흡의 추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직장인에게도 맞지 않을 뿐더러 어떤 추세를 가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하루아침에 이렇게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윙에 한 5일에서 30일 정도의 스윙의 그 호흡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 21선, 61선, 121선 이런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지지와 저항을 또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다면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서 지지를 받거나 또는 내려갔을 때는 저항을 받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20일, 60일, 120일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자기만의 뭐 특별한 이동평균선 지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참조하는 그 지표가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답안이거든요. 대부분 이걸 참고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이 이용하는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럼버라는데 가격 단위입니다. 뭐 비트코인이 그 10만 불이잖아요. 10만 불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죠. 우리도 10만 불이 굉장히 라운드 피겨 또 라운드 연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넘어서자 추세가 폭발하죠. 네. 이것처럼 어떤 특정한 가격대 있잖아요. 이 가격대를가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저항이 되면 꼬꾸라지는 거고 그다음에 돌파가 되면 이게 나중에는 지지가 됩니다. 이 선을 다시 내려오더라도 딛고 올라가죠. 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넘버 어떤 특정한 가격 단위가 심리적인 지지와 저항선으로 움직이는 예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 되돌림이란 건데 이거는 어떤 추세가 생겼을 때 38%, 50%, 61% 수준에서 이렇게 파동이 탁 생겼을 때 치고 내려가는 그 수준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체력이 좀 낮아지죠. 어떤 하나의 이슈가 생겨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뭐 양상하겠다 했을 때 엄청난 그 돌파가 나왔잖아요. 이런 심리적인 돌파가 대부분 38%, 50%, 61%의 확률일 때가 많더라. 그런 겁니다. 자연적인 현상을 하는 건데 요거에 또 맞는 때가 있고 안 맞는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딱 하나의 지표만 갖고 절대 지표는 절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인터넷에서 그 유튜브에서 이 지표 하나면 끝납니다. 그 다 거짓말이거든요. 절대 하나의 지표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전체적인 거시 시황도 봐야 되고 또 뉴스나 언론의 어떤 설명도 필요한 거고 시황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기술적으로 볼 때 하나의 지표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는 하는데 제가 해 보니까 코인 쪽 기술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예. 거시 경제는 뭐 이렇게 뭐 중요하긴 하지만 크게 생각 안 해도 되더라고요. 박스권만 잘 그으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게 RSI 지표입니다. 그래서 과매수가 70, 과매도가 30인데 과매도가 70, 30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르면 떨어지게 돼 있고 떨어지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RSI 지표는 굉장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지표고 요거에 맞춰서 매수와 매도가 많이 일어나는 지표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매물대입니다. 매물대라는 거는 많은 사람이 거래에 집중한 가격대고 이 가격이 오면 나 팔겠다. 이 가격이 오면 나는 사겠다. 뭐 그런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가이기 때문에 중요한 저항과 또 지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물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박스권 매매는 결국 한두 가지의 지표 갖고는 되지 않고 거시경제도 이제 중요한 것 같고 하지만 이 여러 기법을 조합해서 신뢰도 높은 박스권을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실제로 한번 제가 박스권을 긋는 것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